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유튜브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어떻게 백혈병에 걸렸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백혈병이 이유가 없어요. 유전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사랑니를 발치하고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월요일에, 그러니까 백혈병을 이라고 입원을 제가 목요일에 했거든요. 월요일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먼저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피가 원래 이 정도 되면 피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치과에 가서 일단 마취해가지고 피를 먹게는 했는데, 간 김에 좀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어금니가 씹길래 그래서 이 사랑니를 뽑아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화요일날 저녁에 사랑니를 뺐어요. 사랑니를 뺐는데 그때부터 피가 안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밤에 사랑니를 뺐죠. 화요일날 밤에 사랑니를 뺐는데 스케일링 때는 뭐 조금이어서 괜찮았는데, 이거는 이제 거즈를 제가 2시간, 3시간을 물고 있어도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밤새다시피 하다가 이제 원래 치과 병원은 응급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집 근처에 경희대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지혈을 받았어요. 지혈 한 2시간이나 치과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집에 왔죠. 그리고 그게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였고 7시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밀린 일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을 하다가 그날 또 하루 종일 또 피가 안 멈춰요. 그리고 이제 아침 되자마자 한 10시에 치과 문을 열어서 치과에 갔더니 뭐 어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치의생사 선생님이, 안색이 자기가 치과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안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피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전주 금요일에 피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 전주 금요일에 피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나온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서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그때라도 사실 바로 병원에 갔으면 됐는데, 제가 또 그냥 그래 어쩌겠어 뭐 다음날 그냥 대학병원 가야지, 왜냐면 그때 수요일 저녁이었으니까 다음날 대학병원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날 밤새 거의 악몽을 꾸면서 피를 철철철 흘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피를 제가 다 마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피가 나는데 그 피를 제가 계속 먹고 있었고, 그게 엄청 많았나 봐요. 사실 정확한 양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그로 인해 제 몸에 피가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밤새 그렇게 피와 뭔가 전쟁을 하는데, 그때부터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백혈병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새벽 1시였는데 이제 막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뭐 당장 응급실 가는 것보다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런 좀 되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했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그 변을 보니까 완전 시커멓게, 그러니까 피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3일 동안 먹은 게 없었거든요. 월요일날 스케일링 해가지고 그때부터 피가 나기 시작해서 밥을 거의 안 먹었으니까요. 근데 변을 봤는데 완전 시커멓게 나오고 막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너무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일단 일단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1시에 내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만 되새기면서 한 2시간을 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새벽 3시쯤 됐나? 근데 또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근데 계속 그렇게 숨이 차고 뭔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엄마가 계속 걱정스러워 하셔가지고
계속 깨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3일을 못 씻었더니 샤워를 하고 왔어요. 나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는 아직 여름 날씨였나?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사실 가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응급실이 그렇게 막 진짜 응급하신 분들 아니면 응급한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일단 걸어서 왔으니까 이제 뭐 접수하고 가는데, 다행히 제가 그 전날 치과 때문에 온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리딩이 안 멈춘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서 맥박, 이제 혈압과 맥박을 바로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때 맥박이 160 오바인가? 150은 넘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를 이제 눕혔어요. 바로 이제 저를 침대에 눕히고, 그게 이제 새벽 몇 시였지? 5시, 새벽 3, 4시쯤 갔을 테니까, 바로 아무튼 이제 침대에 눕히고 나서 이제 막 저는 이제 기억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대충 듣고, 저도 이제 상황 같은 거 설명을 하고, 피를 많이 흘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아마 수혈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혈소판 수치가 만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혈소판 수치 만 얼마까지 떨어졌고, 왜 그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냐 생각해보면, 살기 위해서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백혈병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상들이 되게 가슴이 좀 답답했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백혈병 증상이 의심된다고 해서 골수 검사까지 했었어요. 바로 거기서 골수 검사를 하고, 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뭐 백혈병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응급실에 누워서 이제 주변 분들, 이제 엄마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이제 듣고는 싶은데, 이제 막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들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막 얘기하다가 엄마 보고 이렇게 하래요. 그럼 몰래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때 뭔가 내가 큰 병인가 보다, 내가 큰 병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엄마한테는 지금 당장 가족들을 불러와라, 상태가 심각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피가 너무 없었어 가지고, 만약에 진짜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제 심장이 열심히 안 했더라면 진짜 더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응급실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응급실에 누워 있다가 이제 그 피검사 끝나고 수혈 맞고 좀 이제 좀 살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왜냐면은 그 강동 경희대 병원도 그 백혈병으로 입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백혈병으로 뭐 유명한 병원에 가는 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건 아닌데, 뭔가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라면 어디에 입원을 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이 저라면 성모병원으로 입원시키겠습니다. 물론 가면 골수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가면 병실이 없을 수 있고, 만약 병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강남 성모병원 말고 은평에도 또 성모병원이 있거든요. 글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이 강동인데 은평 가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저한테는 뭐 선택 권한이 없었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으시니까 경희대 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제일 유명한 병원이니까요, 성모병원이. 그래서 이렇게 성모병원으로 오게 됐죠. 오게 돼서 약 7일, 8일 동안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서 또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되게 긴데 다 줄여서 어쨌든 백혈병이란 사실을 그 경희대 응급실에서 알게 되고, 그때는 사실 감흥이 없었어요. 백혈병이 얼마나 큰 병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한두 번 들어본 거고, 저는 막 일반 암이 뭐 대장암, 뭐 위암 이런 게 훨씬 더 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백혈병이라는 거를 이제 동생을 통해서 이제 들었을 때, 아, 백혈병이란 병이구나 하고 그냥 이제 알게 됐지,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백혈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스토리였고요. 사랑니 발치로 인해서 알게 됐다. 포인트는 진짜 금요일날 피검사를 했는데 그 피검사 결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그게 나오는데, 이제 수요일날 딱 검사를 했을 때 혈소판 수치가 만. 왜냐면 이제 일반 정상인이 15만이거든요. 15만인데 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뭐 꼭 혈소판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일반 피도 모자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뭐 팔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저는 이제 지금 다 거의 빠졌는데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발치로 알게 됐습니다. 열심히 거의 다 마무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다른 분이 면회로 오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비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사랑니 발치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급성 백혈병을 이제 발병하자마자 바로 알게 돼서 되게 건강한 상태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제 백혈병 걸린 스토리였고, 두 번째 영상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더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백혈병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